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다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 그 현장에서 인명수색을 하러 들어갔다가 숨진 소방관이 있죠. 바로 고 김동식 구조대장입니다. 5명의 소방관이 함께 들어갔지만 김 대장만 나오질 못했습니다. 동료 소방관들은 김 대장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후배 직원들한테도 안전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시면서 뒤를 봐주시는 그런 좀 든든한 대장님이셨고요. 차분하게 침착하게 활동했던 선배였고 잘 보낼 수 있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고 김동식 대장이 발견된 곳은 입구에서 겨우 50m 떨어진 곳이었다는데 왜 빨리 구조되지 못했는지, 또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이 물류센터 화재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지 이 시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천소방서 박수종 과장을 연결해서 그 구조 현장의 상황을 전해 듣죠.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 박수종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네. 이제 4일째 아침인데 아직도 불길이 다 꺼진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불길 자체는 다 이제 꺼진 거라고 보면 되시고요. 불길은 잡혔는데. 네네. 이제 안에 적재물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그 안에 갇힌 불씨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해치면서 꺼야 되니까 그런 게 지금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실제로 불은 거의 꺼졌다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쌓여 있는 거를 들추면 거기서 또 불씨가 화르륵 이렇게 네. 예, 피어나는 그런 느낌. 네네. 조금씩 이제 그 안에 묻힌 불씨들 이걸 다 이제 해치면서 완전히 꺼야 되니까 제가 예상하기엔 오늘 내일 정도면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고 김동식 대장. 초기 진화가 된 상태에서 잔불 정리 겸 인명수색을 하러 들어갔다고 하던데 그랬다가 변호당한 네. 거라고 하던데. 네네, 맞습니다. 건물 내부에 선반 물건 적치물들이 상당히 3단 높이로 층고가 10m 정도 되니까 쌓여있던 것들이 이제 무너져 내린 거죠, 그게. 그게 막 뒤섞이면서 이제 갑자기 막 불길도 일어나고 막 화재가 확산되고 연기가 막 노면이 밀려오니까 이제 탈출들을 한 거죠.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예, 우리 대장님이 이제 인솔에 들어갔던 광주 구조대원 5명, 예.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약간 탈진 상태를 보이니까 부축해서 앞서 내보내고 대장님 따라 나오다가 예, 그 안에 내부에 그 장애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나오다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제 지체가 돼서 고립이 됐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초기 진화가 완료됐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 네. 이게 겉으로는 꺼진 것 같은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게 탁 저기 되면은 순식간에 다시 일어나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심지어서 그 용접 불똥 같은 경우에는 용접 불똥이 튀면은 이제 눈으로 육안으로 모르고 있다가 그 불똥이 어디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 다음날 다시 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똥이라는 게 불씨라는 게 그렇게 무섭군요. 네. 그리고 어떤 순간적인 요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흔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그 앞에 나오신 그 내부는 네. 뒤를 돌아보고 어쩌고 할 그런 여유도 없으셨겠어요. 네. 먼저 들어가서 뒤에서 봐주면서 나오거든요. 예. 지휘자들이. 나오고 나니까 아는 거죠. 이제 앞서 나왔으니까. 예, 없구나. 안 오셨구나. 네. 어딘가에 고립되셨구나. 네. 나오자마자 좀 금방 알게 되거든요. 정신 차리자마자 좀 있으면. 예. 그때부터 거의 트라우마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지금 동료들은. 김 대장님 발견된 위치를 보니까 입구에서 한 50m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언뜻 생각하면은 그냥 들어가서 어떻게 구조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상황이란 게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네. 첫째로 이제 화재가 굉장히 다시 거세지니까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또 이제 건물이 붕괴되면 또 제2차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예. 이제 밖에서 보다 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된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도 없고. 예. 그때 우리 동료들이 느끼는 슬픔이랄까요? 무력감? 참담한 마음은 대한민국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는 심정일 겁니다. 이게 서로 마주보기도 막 민망할 정도로 막 슬프죠, 막. 네. 밖에서 기다리면서. 네네. 그렇죠. 거길 떠나지도 못하고. 네네. 지금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한양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왼쪽 팔하고 손목에 조금 골절이 있어요. 그리고 앞면에도 약간 화상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연기를 좀 흡입했는데 의식은 있고 상태가 좋아지는 상태고요. 나머지 동료들은 너무 슬퍼해서 업무에서 이제 좀 제외시켜서 심적인 치료도 좀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심리 치료 받으셔야 될 상황이에요. 네. 그 동료 같이 들어갔던 동료 더군다나
같이 먹고 자고 했던 대장님을 잃었기 때문에 그 슬픔은 뭐 저희가 상상하는 이상이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예, 김동식 대장님에 대한 추모 못지않게 그 살아남은 동료들 그들에 대한 네네. 위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옆에서 네네. 좀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식 대장과 같이 근무했던 이천 소방서 박수종 재난예방과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큰 패널 화재는 이천에서 자주 일어날까요? 그렇다면 이천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법도 한데 왜 안 했던 걸까요? 이천시는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죠. 엄태준 이천시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천시장님 나와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냥 제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예. 이천시에서 이런 대형 화재가 다른 곳보다 많았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지난 4월 말 저는 한일 익스프레스인가요? 한 익스프레스인가요? 그 물류 한익스프레스. 예. 예, 그 물류 창고 사고도 기억이 나는데 비슷했어요, 이번하고. 예, 뭐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지난해 4월 말에 발생한 겁니다. 맞습니다. 당시에는 예. 38명 인명 피해까지 있었던. 그렇습니다. 예. 왜 이천에서 이런 사고가 많은 겁니까? 예,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참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일단 이렇게도 이야기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천에 물류 창고가 많으니까 이천에 물류 창고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고 실제로 물류 창고가 다른 곳보다 많은 건 사실인가요, 이천이? 예, 많은 건 사실이고요. 아. 예, 그러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물류 창고 화재의 특성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류 창고 화재는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물류 창고 화재의 특성이 화재 발생에 취약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발생하면 대형 화재, 네. 인명 피해를 수반하는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이 물류 창고 화재의 특징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여겨지고요. 이천이 아닌 곳에서 물류 창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좀 직시하고 물류 창고 화재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조금 정리해 보자면은 이천에 실제로 물류센터가 많은 건 사실인데 거기 워낙 입지가 좋잖아요. 교통이 발달한 곳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동서남북으로 네. 다 이어지는 이 고속도로망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류센터가 많은 건 맞지만 많아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기는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씀. 예, 그건 뭐 너무 책임 회피적인 이야기일 수 있고요. 예. 그 물류 창고가 주로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다. 근데 그게 아주 화재에 취약하다. 화재가 한번 예, 발생했다 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다뤘어요, 시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대책 세우란 얘기도 참 많이 했는데 예. 그동안 대책 안 만들어졌어요? 준비는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마련된 것도 있는데요. 네. 소위 말하는 난연제 판넬을 난연제 그 건축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 법률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고요. 네. 중요한 거는 네. 이 판넬 자체를 건축 자재로 쓰는 특히 물류 창고를 건축하는데 판넬 자체를 그것이 난연제다 아니다 이것을 넘어서 판넬 자체를 쓰는 것은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화재 진압이 거의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물류 창고가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대형화를 넘어서 초대형화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물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네. 그것을 화재 진압이 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형 화재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 그런데 판넬을 사용하니까 화재 진압이 어렵고 또 지어진 창고는 크니까 대형 화재로 이어지고 또 인명 피해가 그에 따르고 이런 순환 구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건축법 개정안이 이제 1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올 그렇습니다. 12월부터.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난연제를 꼭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죠. 지금과 같은 이렇게 뭐 엄청난 사고들은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는 하는데 문제는 올 12월부터 지어지는 건물에 해당하니까 이미 지어놓은 건물들은 해당 사항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거 하나 걸리고 자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미 예. 지은 걸 뭐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지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관리 감독을 잘해야 하는데 관리 감독을 그렇죠? 예. 지금 인허가 건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관리 감독도 지자체가 합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관할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예.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그러면 국민들은 당연히 그 지자체에 책임을 묻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동안 뭐 했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죠. 대체 이천시는 뭐 한 거냐? 계속 이러는데.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겁니다. 어떤 비난을 받으려면 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그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예. 그 기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잘못했을 때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건데 네.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인허가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고 있고 소방이나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그 권한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관리 감독 권한이 전혀 없어요, 지자체엔? 시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그렇군요. 그럼 맨 처음에 지을 때 이걸 허가해 줄 건가 말 건가만 결정하고 그다음부터는 눈에 뭐 위험한 게 보여도 지자체에서는 그걸 간섭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인허가 과정에서 적법하게 그 인허가 요건을 갖췄으면 예. 안 내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준공 후에 뭐 환경 문제라든지 네. 여타 다른 증축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그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어도 예. 또 안전 문제라든지 소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이제 중앙이 맡고 있다는 얘기죠?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굳이 그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아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민들이 궁금하셔서 그래요. 저도 궁금하고. 뭐 소방 관련해서는 그렇게 소방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 관련해서는 소방청이고 그럼 관리 감독 뭐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도 관리를 합니까? 고용노동부도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고용노동부도. 국토교통부도요? 거기까지는 예. 그러면 다 나눠져 있다는 얘기네요. 관리 감독 권한이. 그렇죠. 그 관련 법에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서 그 권한이 나눠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잘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잘만 하고 있으면 뭐 중앙이 하든 지자체가 하든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시장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이유는 중앙에서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비유를 좀 들고 싶습니다. 예. 물류창고가 대형화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굉장히 대형화된 건물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는 그 빈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거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가 있어서 각기 자기 자신이 소유가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일만 할 뿐이지 그와 관련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수도 없고 결국 그 운영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취약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물류창고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를 수반하는 대형 화재로 이어지고 또 그 화재 진압에 필요한 그 상황에서는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 이런 거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자가 철저하게 그 사회적 비용까지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철저하게 마치 아파트의 구분 소유자들이 자기 소유의 그 건물 내에서 소방과 관련해서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물류창고 화재의 그것이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일단은 컨트롤 타워부터 좀 정리가 다시 돼야 되지 않을까, 관리 감독에 있어서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님 네. 말씀하신 그 사업주가 총 책임을 지는 문제도 더 강화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천시장 엄태준 시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